안녕하세요. 육아메이트 오연경입니다. 오늘은 엄마니까 느끼는 감정의 저자이신 정우열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엄마들의 요동치는 감정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네, 선생님. 네, 안녕하세요. 정신과 전문의이고 육아빠라는 활동명으로 이제 이런저런 활동하고 있고요.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정우열이라고 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이 엄마니까 느끼는 감정, 이 책을 좀 어떻게 쓰시게 됐는지 궁금했어요. 이게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뭐 계속 힘들지만 그래도 특히 감정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순간에 썼던 것 같아요. 둘째가 연년생으로 태어나면서 신체적으로도 한계가 찾아오고 더 중요한 거는 감정적으로 한계가 막 찾아오면서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. 그러면서 느낀 게 이제 예전에도 아이 키우기 전부터도 엄마분들 이제 상담하거나 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비슷하잖아요. 아이한테 화를 내거나 또 자책하거나 네. 이런 거를 제가 몸소 경험을 하게 됐죠. 그래서 그냥 당신만 그런 게 아니다. 다 그럴 수 있다. 이 감정들, 이게 나만 느끼는 감정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다 비슷하구나를 알게만 해줘도 되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컨셉에서 쓴 책입니다. 네. 직접 두 아이를 실제로 키우시는 거죠? 네, 뭐 알면서 물어보고 네. 시청자분들은 모르시니까. 근데 저는 그 선생님 인스타 피드도 이렇게 자주 보고 하는데 보면 항상 이렇게 밝고 되게 부드럽게 대해줄 것 같고 아이들을 되게 데려와가지고 설명해줄 것 같고 그렇거든요. 네, 그게 이제 실제로. 인스타의 함정이고 네. 제가 이제 방송 활동이나 이런 거 많이 하지만 저희 아이들은 방송을 절대로 못하게 해야겠다. 아이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수 있으니까. 아빠가 네, 어떤지. 네, 아빠가 어떤지. 네. 그러면 훈육도 하시는 거예요? 저도 감정적으로 이제 훈육처럼 될 때가 있긴 한데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훈육이라는 거를 그렇게 메인에 두지는 않는 것 같아요. 필요성이나 뭐 이런 거를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아빠가 엄격했기 때문에 나는 그러지 않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. 아, 그래요? 네, 그 다음에 이제 직업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상담하면서 주로 만나게 되는 그 심리적인 어려움이 정말 길고 오랫동안 힘들어지는, 많이 위축되는, 또 자존감이 낮아지는 이런 분들을 주로 보다 보니까 공통적인 게 이제 너무 과하게 엄격하게 훈육을 경험한 분들이 많아서 그런저런 이유로 저는 비교적 관대한 것 같아요. 물론 감정적일 때가 있기 때문에 훈육처럼 엄격해질 때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최소화하고 싶어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좀 이제 엄하게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? 그쵸. 네. 그렇지만 이제 다른 뭐 가치를 전달하거나 아이한테 설명해주거나 이런 것들 많이 하시는. 그쵸. 가치 전달이나 설명도 많이 하는데 그거 역시도 비슷한 게 제가 생각하는 그 순서가 우선순위가 1번은 이제 관계죠. 아이와 부모가 그렇죠. 친밀한 네. 관계, 뭐 애착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유대감, 친한 느낌. 그게 우선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바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나를 보고 이제 스스로 배울 수 있게 학습하고. 그거를 이제 뭐 내가 막 모범적으로 막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부모도 저런 식으로 뭐 어려움도 있고 스트레스나 힘듦도 있지만 또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이제 좀 또 해결하기도 하고 이렇구나를 계속 어깨너머를 또 볼 수 있게 해주고 싶은 거죠.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랑 친밀감 있는 부모가 감정적인 어려움이나 아니면 세상을 살 때 어떤 규칙이나 기준이나 하기 싫어야 되는 걸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그냥 관찰할 수 있게 계속 보여주는 거가 두 번째 순인 것 같아요. 모델링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잘만 하면 남는 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네. 범위나 양이 좀 적은 것 같아요. 저한테는 가르쳐주는 부분이. 우선 그렇게 일단 아이를 대하는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겠다는 게 좀 명확하잖아요. 어떻게 보면은. 그러네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사실 화에 대한 얘기도 이제 하겠지만 화날 일이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아요. 화날 일은 많죠. 근데 많아요? 이거 역시도 화날 일이 많은데 보통은 제가 화가 나더라도 최대한 이제 관점을 내가 화나는 이유 쪽으로. 이 책에 그런 그쵸. 소개된 그런 기본적인 방법들을 그렇죠. 실천하고 계신 거네요. 그러면. 네, 화가 어쨌든
항상 뭐 심리적인 부분을 계속 다루다 보니까 음. 그런 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걸 계속 알게 되는 것 같아요.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고 부모도 감정적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내가 때때로 감정적으로 좀 지나치고 충동적이라 하면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 관심을 자기 쪽으로 자꾸 포인트를 두면서 우선은 내가 스스로 마음속에서 내가 지금 무슨 감정이 드는지 그 감정이 드는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식의 생각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잘 이해만 하면 오히려 더 안정감 있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. 그게 초감정인 건가요? 감정을 해석하는 감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, 초감정이라는 개념이 좀 어렵긴 한데 네. 표현하는 감정을 그냥 객관적으로 이 상황에 의한 감정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내 입장에서는 이게 이리에서 화가 나는 거다라는 식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. 그게 초감정을 잘 아는 거예요. 그게 이제 그 어린 시절의 감정이 억압되면 이게 잘 안 된다고 네,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네, 쓴 거긴 하셨잖아요. 하죠. 네. 근데 이게 저도 처음 여러 번 책을 이제 봤는데 아니, 처음에 여러 읽을 분이 때는 나오셨어요? 그럼요. 감사합니다. 제가 소개를 잘 해드려야 되니까. 그러니까 처음에 읽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그렇지 맞는 말이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그리고 다시 보고 다시 보니까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고 궁금한 게 많아지더라고요. 근데 지금 얘기하신 것도 어린 시절 감정이 이제 억압되면 내 감정을 해석하는 능력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쵸. 어린 시절에 또 많이 공감을 받아보고 그 감정을 부모님이 읽어주고 또 해석해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감정을 이제 알게 되는 건데 네. 그러면 이미 그 미해결된 감정이 많을 때 내가 어린 시절로 지금 돌아갈 수 없잖아요. 그쵸. 그럼 이 상황에서 좀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미해결된 감정이 많을 때 좀 간단히 이 초감정을 키우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? 되게 좋은 질문을 해주신 거 보니까 책을 잘 네. 이해하고 잘 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네. 들고요.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.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. 자기의 옛날부터 쌓여있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, 어떻게 보면 실타래처럼 막 얽혀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거를 스스럼 없이 표현하는 거예요. 표현을 내가 믿을 수 있고 상대방이 나를 지지해주는 관계한테 표현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문제는 그런 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엄마분들도 이제 많이 주변에 뭐 옛날부터 내가 편하게 소통하던 친구들은 애 키우면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또 남편과의 관계도 역시 내가 어떻게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를 충분히 소통하기 힘들고 남편이 오히려 벽처럼 여겨지면서 답답한 분들도 많고 그 어렸을 때의 경험. 네, 어렸을 때의 경험에 대해서 그다음에 부모님도 당연히 어렵죠. 네, 그 당사자인데 보통 말하다 보면은 부모님은 또 이거를 방어하게 되기 때문에 그쵸. 더 상처받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남을 통해서 표현하는 게 좋지만 그거 역시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표현을 하는 건데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실질적으로 내가 어쨌다고 네, 막 어릴 쓰는 때. 거죠. 일기 쓰듯이 누구한테 뭐 보여주기 위해서 SNS에서 쓰는 게 아니라 비밀스럽게 나만 보는 영역 이게 뭐 온라인이든 뭐 오프라인이든 종이든 그냥 잘 쓰는 게 아니라 막 떠오르는 대로 막 쓰는 거죠. 갈겨 쓰듯이. 그런 식으로 초점을 나한테 맞춰서 100% 내 입장에서 막 써보는 거를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. 네.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뭐 그게 당장의 그 괴로움이나 복잡한 게 사라지진 않지만 꾸준히 그런 작업을 하다 보면은 점점점 자기 감정적인 부분이 오랫동안 이렇게 쌓여있거나 얽혀있던 부분들이 내면에서 좀 해소가 되는 경험들을 하신다는 그런 피드백을 많이 네. 받아요. 저희도 이제 어머님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되게 공감이 갔던 게 아이가 울 때 얘가 왜 울지? 그러니까 나보고 어쩌라고 이 말이 진짜 저도 많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. 네, 그쵸.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. 이제 이런 것도 다 그런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공감받아본 경험이 없을 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. 그쵸. 어떻게 보면 왜 이해를 못하지? 눈에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도 있을 거예요. 근데 제가 만났을 때 이제 부모님들을 보면 이제 또 많이 만나시겠지만 정말로 그 상황에서 아이를 이해를 못 하잖아요. 네. 이제 그래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내가 지금 얘를 이해를 못 하고 있구나. 나는 얘 때문에 많이 화가 나는구나. 이런 내 감정을 내가 해결하지 못할까봐 지금 불안하구나. 이런 걸 자꾸 생각하는 게 그러면 도움이. 그쵸. 도움이 많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역시도
굉장히 사실은 훌륭한 거죠. 보통 그런 식으로 생각을 못하고 그냥 나보고 어쩌라고 해서 끝나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래서 사실은 아이의 감정을 수용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자기의 감정을 계속 순간적으로 늘 수용하고 인식하고 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익숙해져야지 그런 스타일 패턴대로 아이의 감정도 헤아리게 되는 것 같아요. 자기의 감정을 먼저. 네, 제가 최근에 뭐 몇 달 전에 아이의 다양한 감정들을 그 감정별로 그림책에 이렇게 되어 있는 주제로 되어 있는 그림책을 감수하고 그거를 이제 많은 분들한테 좀 이렇게 권유도 해드린 게 있는데 네. 그거는 사실 아이 그림책인데 네.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나도 몰랐던 그런 부분들이 많다. 사실은 저희는 감정 교육을 너무 못 받은 세대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우리가 그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 그 영역이 자기의 영역이라는 게 있는데 모르겠어요. 조금 관점에서 벗어난 걸 수도 있는데 아니 좋은 것 같아요. 말씀하세요. 각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지능을 갖고 있는가를 봤을 때 각자 고유에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있는데 뭐 우리가 성공했다고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, 그러니까 내 일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자기이해 지능이 높은 사람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. 그러면 그 자기이해 지능을 어떻게 발달시켜줘야 되느냐를 좀 세부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 감정이 어떤지, 나는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능력인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. 완전히 같은 맥락이고 네. 저도 이제 그거를 계속 경험하는 것 같아요. 상담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뭐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, 뭐 공부가 잘 안 되거나 뭐 직업적으로 뭐 불만족스럽거나 아니면 관계에서 어려움이거나 다 근본적으로는 자기를 자기 스스로 바라보는 관점이 좀 확신이 없고 항상 이래도 되나? 이렇게 항상 의구심이 들고 네. 자기 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을 모르겠고 또는 어떤 마음이 들어도 내가 이런 마음 가져도 되는 건가? 라고 의심이 드는 게 진짜 근본적인 어려움이라는 거를 저는 많이 경험하거든요.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뭐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아도 그 내면적으로 있는 자기에 대한 불확실함, 그 느낌, 자신감이 없는 거,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낮은 거 이런 것들만 잘 도와줘도 자기가 스스로 확신 가질 수 있게 그게 이제 자기 이해라는 부분이고 그렇죠. 그것만 되어도 감정적으로 굉장히 편안하기 때문에 또 뭐 어떤 지적인 활동을 하건 어떤 관계를 맺는 활동을 하건 자신의 잠재성을 최대한 발휘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결과적으로는. 그래서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고 이게 또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그런 것들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정을 인정해주고 정의를 내려주고 이렇게 존중해주고 그러면은 사실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. 되는 건데 이제 그 시기를 놓치고 오히려 더 상처를 받게 되고 하면 이제 계속 이제 힘들어지고 결국에는 내가 이제 내 감정을 들여다보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네요. 네, 그렇죠?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모라서 뭐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일 수 있지만 뭐 그 동기는 그렇다고 쳐도 결국에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를 그런 식으로 키우기 위해서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는 게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게 물론 힘들지만 감정적으로도 힘들지만 이렇게 계속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고 자기 편이 되고 자기 확신을 가지게 되는 식으로 노력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더 성장하는 것 같아요. 부모님들 가끔 만나보면 정말 화가 안 난다는 분들도 있거든요. 있어요. 근데 화를 참는 게 아니고 저는 화가 안 나요.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화를 안 내는 게 또 꼭 그런 건 아니에요. 근데 아이하고는 화낼 일이 없다. 뭐 또는 갈등이 없다.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괜찮은 건가요? 그럴 수 있나요? 그것만 가지고 뭐 괜찮다 안 괜찮다를 볼 수는 없지만 제가 경험한 분들은 이 그 부모는 아이한테 화를 내면 안 된다라는 그 부분이 아주 커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뭐 아예 노력해서 억누르는 게 아니라
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이미 억눌려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고, 근데 이 화라는 거는 감정 중에서 한 영역일 뿐이기 때문에 네. 요 영역만 억누를 수가 없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아예 그냥 좀 무뎌져 있는 상태가 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아, 근데 다른 감정에 있어서. 그렇죠. 여러 가지 감정적인 부분들이. 근데 화는 안 내지만 아이와 이제 상호작용을 긴밀하게 하는 거, 또 정서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 그렇죠. 화만 안 낼 뿐 그런 것까지도 다 어려움이 있는 거죠. 무뎌지고. 다 표현도. 네.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부모를 경험한 분들이 또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의 그 마음 상태를 이제 또 상담하면서 접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, 우리 엄마는 화는 안 냈다. 근데 뭔가 이렇게 친밀한 느낌이 안 들고 또 나의 감정적인 부분을 맘 편하게 엄마한테 이렇게 소통하기가 참 어렵다. 왜냐면 엄마는 참 한결같긴 한데 참 차분하고 네. 화도 안 내고 좋은 엄마인데 기댈 순 없어. 기댈 수는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감정적인 부분이라는 것 자체가 양면이 있다. 꼭 화내는 것만 가지고 감정은 안 좋은 거고 기복은 안 좋은 거고 표현하는 건 안 좋은 거고 라는 식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양면을 잘 고려해 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고, 그래야지 내 마음속에는 복잡한 것들을 막 다 벽치고 막 외면하지 않게 조금은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. 또 이제 부모님 따로 만나고 또 자녀 따로 만나고 해보면은 부모님은 되게 사랑하고 참 자식을 아끼고 하는 거를 제가 딱 들어보면 알겠는데, 자식 입장에서는 그걸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. 왜냐하면 표현을 안 해서, 표현을 못 해서. 그래서 감정 표현에 있어서는 좀 더 자유롭게 자식한테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것도 역시 양면이 있어서 좋은 감정만 표현을 더 많이 하고 뭐 좀 힘든 감정은 표현을 덜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.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아이들한테 뭐 사랑의 표현이나 좋아하는 표현도 많이 하는 것 같고, 또 제가 힘들거나 뭐 화가 나거나 했었을 때도 그 감정 역시도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아이를 막 아주 잘 키워서 뭐 바람직한 최선의 양육을 해야지라는 것보다는 최악의 양육은 안 해야지 요거. 아, 너무 좋네요. 최악의 양육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서적인 부분을 자녀와 부모가 소통을 잘 못하는 그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게 오랫동안 이제 쌓여서 나중에 터지는 경우들을 직업적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그거는 최소한 방지해야겠다는 게 있는 것 같아요.